요즘 매머드가 그렇게 마구 발견되고 있다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더워져서 그런 거야, 더워져서. 순드라가 얼음을 꽝꽝 했단 말이야. 꽝꽝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집도 지어놓고 활주로도 깔았죠. 녹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활주로가 출렁출렁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 못 내립니다. 거기다 언덕이 있는데 언덕이 녹았던 언덕이 확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매머드 뼈가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매머드 값이 똥값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매머드는 그러니까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멸종된 거잖아요. 근데 그 멸종을 사실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머드가 멸종할 때는 10,000년의 4도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100년의 1도가 올랐어요. 10,000년의 4도가 올랐다는 것을 시속 100km라고 해봐요. 100년의 1도다. 그건 시속 2,500km예요. 근데 100년의 1도가 올라가는 지금의 속도는 생태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속도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밌는 과학자 이정모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12년 동안 관장을 했던 이정모입니다. 대수증 과학을 재미있게 신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신작이 나오면 네. 제가 꼭 찾아서 읽는 작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과학 분야 필독자자 하면 저는 이정모 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네. 책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20세기는 이제 문해력의 시대였습니다. 문해력이 있으면 교양인으로, 문화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21세기는 문해력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차이는 있지만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다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과학의 시대니까 과학 문해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블랙홀이란 말을 저는 대학원 때 9시 뉴스 시간에 처음 들어봤어요.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반이 검은 구멍을 연구한다. 되게 웃겼거든요. 근데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애들끼리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는 내 마음의 블랙홀이야. 내가 실제로 들었어요. 제가 대학원 때 들은 얘기를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은유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만큼 과학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 지식을 다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 문해력이라는 건 뭘까? 과학 문해력이라는 것은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냥 안경 쓰듯이 과학 안경을 한번 쓰고 봐보자.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것도 과학적인 틀이 있죠. 과학적인 소재를 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이 책이 바로 이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책에서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세계 뉴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많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크리스마스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시베리아 영부 동토층에서 보존 상태 최상의 아기 매머드 발견. 봤어요. 아기 매머드가 너무 그냥 깨끗한 형태로 잠들어 있듯이 이렇게 있는데 조작 아닌가요? 너무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매머드 그러면 수십만 년 전에 살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살았던 지금 시베리아는 거의 4,000년 전까지도 살고 있었거든요. 4,000년 전. 4,000년 전이면 단군 할아버지 시대에도 거의 비슷하게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매머드 있잖아요. 털도 엄청나게 길고 털을 다 뒤집어졌고 그냥 덩치도 엄청나게 크고 근데 그런 매머드는 없었어요. 근데 그게 덩치가 커다란 매머드가 있긴 있었어요. 이게 컬럼비아 매머드라고 해가지고 10톤 정도 되는 매머드가 있었는데 10톤 정도. 10톤까지 가는 거죠. 걔네 또 털이 막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털매드, 흔히 긴털 매머드로 하는 털 뒤집어 쓴 애들은 지금 아프리카 코끼리보다도 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대로 커다란 콜롬비아 매머드의 덩치와 그 다음에 털 매머드의 외모를 합쳐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발견된 그 새끼 매머드는 그게 너무나 이제 귀여운. 너무 귀엽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었고.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더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추웠어야 되는데, 추워서 애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조건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배고파서 쓰러졌겠죠. 쓰러지는데 이런 눈 덮이고 그래서 빙하 속에 그대로 깔끔하게 돼 있는 거죠. 매머드는 원래부터 추운 데서 나왔던 동물인가요? 한참 그때 추운 때가 시절이 있었거든요. 한 30만 년 전부터 10,000년 전까지는 계속 추웠었죠. 그냥 그때 추울 때 잘 살았죠. 근데 그러다가 2만 년 전에서 10,000년 전 사이에 한 4도, 5도가 확 올라가 버려요. 지구 기후가. 그래서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게 30만 년 전이에요.
3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나 우리랑 똑같은 호모사피엔스예요. 머리가 더 똑똑해지지 않았어. 더 커지지 않았어. 근데 뜬금없이 10,000년 전에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아니 29만 년 동안 뭐 하다가 갑자기 10,000년 전부터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이 똑똑해서 아니라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2만 년 전에서 10,000년 년 사이에 10,000년 동안에 사오도가 확 올라가면서 지구에는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 환경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고 문명이 탄생하게 됐는데 지구가 더워지게 되니까 그 매머드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머드가 주로 서식하던 것이 뚱뚱이 초원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초원이 숲과 습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좋아하던 먹이, 풀이 있었는데 그 풀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다 추운 곳에서 막 이렇게 털도 길고 귀도 조그맣고 근데 그런 애들이 갑자기 더워졌다가 귀를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군집이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큰 군집으로 살았어요. 근데 추워지니까 더 작은 군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작은 군집이 되면 거기서 유전자의 다양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수천 마리 같이 다닌다. 그럼 얘랑 짝지을 수가 쟤랑 짝수 있잖아요. 다 유전자가 다른데 완전히 다른데 작은 군집이 돼버리니까 유전자의 다양성이 떨어져서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인간들이 또 이제 인간 수도 막 늘어지는 따뜻해지니까 인간 수 늘어가면서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죠. 매머드 맛을 알아버렸군요. 그 옛날에도 알았지만 저는 잡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사람이 그 매머드 쉽지 않고 걔는 집단을 다니니까. 근데 얘가 집단이 작아지니까 인간 자기네 수십 명이 몇 마리 정도 이렇게 해볼만 해지게 된 거죠.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빠졌다가 어떤 데는 2000년까지 얘기하는 데가 있지만 분명한 건 한 4000년 전에는 좀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 매머드가 그렇게 마구 발견되고 있다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더워져서 그런 거야, 더워져서. 녹아가지고.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갑자기 더워지니까 어떻게 툰드라가 얼음을 꽝꽝 했단 말이에요. 꽝꽝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집도 지어놓고 활주로도 깔았죠. 녹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활주로가 출렁출렁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 못 내립니다. 거기다 언덕이 있는데 언덕이 녹았던 언덕이 확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매머드가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매머드 값이 똥값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매머드 값이 똥값이 됐군요. 네. 갑자기 너무 많이 나와버리니까 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그 2층 가보면 매머드 한 쌍 있잖아요. 챙겨주죠. 그 모형이 아니고 진짜 실제 진품이 있습니다. 그게 그 처음 생길 때, 그 2003년이니까 2003년에 개관할 때 그걸 뭐 2억 원 넘게 주고 샀어요. 잘 산 거예요. 그 상태도 좋은데 내가 아주 훌륭한 값 사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이 그랬대요. 화를 그렇게 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이게 네 돈이면 이렇게 썼겠어. 그 당시 2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거든요. 야, 2억 원 주고서 2003년 2억 원이면 어마어마했죠. 이게 뭐 말이 되냐 막 야단치니까 그때 과학자들이 어쨌든 사실 잘 산 건데 상황을 뭐 설명해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모면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값이 오릅니다. 구청장님,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값이 오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지났잖아요. 2억 원짜리 값이 올라갔어. 그러면 저 한 20억 돼야 될 것 같지만 지금은 훨씬 사면서 몇 천만 원이 사요. 이게 저는 너무 많아졌거든. 그래가지고 한때 이제 푸틴이 이거 막 팔지 말라 그런 말도 했어요. 너무나 싸게 나오니까 약이 오르는 거예요. 밀거래가 막 싸게 밀거래되고 지금 사실 밀거래 많이 하기도 하지만 박물관이 밀거래에 사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걸 다 증명을 해야 돼요. 어떤 경로로 오게 됐는지. 그건 또 옳지 않고. 가끔가 또 개인이 사서 집에 놔둔 사람이 있지만 그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수십 마리 또 챙겼다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고 기증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요. 그 기증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개인이 돈 있다고 개인이 그런 거 안 사셔도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갖고 싶으면 그냥 돈을 기부하셔서 당신들이 이것을 이렇게 사십시오. 정상적인 루트로 좀 비싸게 돈 주고 사더라도 해야 제대로 전시도 하고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매머드는 그러니까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멸종된 거잖아요. 근데 그 멸종을 사실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그때보다 훨씬 더 빨라요. 매머드가 멸종할 때는 10,000년의 4도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100년의 1도가 올랐어요. 10,000년의 4도가 올랐던 것을 시속 100km로 해봐요. 속도를. 100년의 1도다. 그건 시속 2,500km예요. 우리가 시속 100km를 막 엄마가 운전하고 있으면 뒤에 있는 애들이 경치 구경 다 할 수 있죠. 근데 시속 2,500km 왱 달리면 경치 구경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0년의 4도 올라갈 때는
매머들은 멸종했지만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어쨌든 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는 틈이 있었어요. 뭐 이사 가면 되고만 했던 거예요. 근데 100년의 일도가 올라가는 지금의 속도는 생태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급격하게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종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머드가 멸종할 때보다는 적어도 25배 정도 더 위험한 속도로 빨리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빨리 기후 변화의 문제들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기후 변화를 늦추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이 떨어지는 종의 다양성을 우리가 높이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지금만큼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제 딸이 늦둥이 둘째 2001년생이 있는데 걔가 어느 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게 느껴져. 그런데요. 걔는 태어날 때부터 더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 딸이 살았던 뭐 20년이 있었다. 그 20년은 뭐냐면 호모사피엔스가 경험해본 가장 뜨거운 20년이에요. 뭐 올해 초등학교 가겠죠. 그럼 걔가 살았던 7년은 인간이 등장한 이후에 가장 뜨거운 7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30대까지도 단 한 번도 정상적인 기후에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올 여름 너무 뜨거워. 내 인생에 가장 뜨거운 여름이야. 아니에요. 올 여름은요.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입니다. 어떡하죠? 방법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더워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더우면 왜 에어컨 때문에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더워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심각한 게 있어요. 식량 문제입니다. 식량과 물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우리나라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은 식량 문제 없죠. 식량. 왜? 우리나라 식량 작업도가 42%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곡물 작업도는 25%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반도체 팔아서 조선소 팔아서 사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 세계가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식량 생산이 제대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뭐 잡히던 물고기가 더 위에서 잡히는 거예요. 명태 한 마리도 안 잡히잖아요. 저렇게 제주도 밑에 잡히는 물고기가 뭐 군산쯤 와서 잡혀요. 괜찮아요. 제주도 밑에 안 가고 군산 가서 잡으면 되니까. 저기 대구에서 키우던 사과가 지금 양구에서 키워요. 괜찮아요. 양구에서 거 사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그 생산자가 문제죠. 소비자 사실 문제 없어요. 근데 봐요. 과일도 옮겨 심었어요. 곤충도 옮겨와요.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곤충의 먹이 식물까지 오질 못해요. 우리가 옮겨 심어주는 거 아니니까. 곤충들은 옮겨왔는데 자기 먹이 식물이 없네. 자기 개체수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멸종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종에 대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될 수가 없어.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제 딴 나라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한테 공급해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2010년에 갑자기 중동이 민주화가 됩니다. 중동의 봄, 아랍의 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가다피, 사다트 밑에 독재자 밑에 잘 살았어요. 근데 2010년에 한 1년 사이에 중동이 다 변해버리잖아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기후 때문이었어요. 밀가 폭등이죠. 근데 전에 2해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 여름에 폭염이 듭니다. 폭염이 드니까 밀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밀은 선선해야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농사를 망쳐요. 망쳤다가 반타작한 거 아니에요. 겨우 15% 감산합니다. 15%가 줄었어요. 15% 뭐 해볼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15%가 줄으니까 중동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독재자 밑에는 살았어도 형편 못 사는 거냐. 확 나라가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문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수입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네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식량 작업도 없잖아요. 아무리 반도체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되게 심각해요. 거기다 우리 바로 위에는 정말 통제하지 못할 수 없는 이상한 또 나라가 있잖아요. 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밀고 내려올 수 있어요. 제가 쳐들어온다는 게 남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먹을 걸 찾아러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통독되는 과정이 그랬잖아요. 동독과 소독이 잘 맞고 있었는데 동독에 누가 방송 실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여행 자유가 됩니다. 근데 오늘 밤부터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동독 경찰도 못 맞고 서독 경찰도 못 맞고 해서 갑자기 얼떨떨에 하루 사이에 통일이 돼버렸던 거잖아요. 그런 일은 이제 얼마든지 우리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농업에 관한 기술들이 지식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해야 되냐? 빨리 학교에서 농업 기술 가르쳐야 됩니다. 뭐 그 필수 과목으로 아파트 옥상에서라든지 아니면 발코니 있잖아요. 발코니에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 농업을 할 건지 해서 각자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부분들을 뭐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난 그게 꽤 큰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 아파트에 다 발코니 있잖아요. 발코니 확장하려는 게 아니라 바뀔 거예요, 트렌드가. 발코니에서 각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뭐 그런 걸 개발해서 해보시면 해볼 만합니다. 특히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농업 스타트업으로 내가 추천합니다.